2분의 2입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갑은 을에게 갑수의 건물을 임차했대요. 갑이 을에게 임대한 거죠. 을은 보증금 전액 지급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을은 위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X 건물에 관한 임차권 양도 금지 약정을 했답니다. 을은 병으로부터 이렇게 차용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대요. 그 갑에게는 채권 양도 통지해줘야죠. 통지했답니다. 을은 위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갑에게 X금을 인도하고 병은 갑을 상대로 양수금 2억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았으니까 양수금으로 2억을 청구한다는 거죠. 임대차 보증금 나한테 돌려주면 된다. 내가 양수받았으니까. 그래서 갑이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을과 맺은 임대차 계약의 금지 약정에 따르면 을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없으므로 병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을 네가 와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판례가 있어요. 이거는 판례를 알면 간단히 그냥 끝나는 문제고 판례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죠. 이게 판례가 있는데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거지. 이 금지 약정은 X건물에 관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 대행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거지. 임대차 보증금을 보증금 그 채권에 대해서 반환 채권에 대해서 양도 금지를 한 건 아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합니다. 판례는 임차권하고 임차 보증금하고. 그래서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기로 했더라도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임대인하고 임차권 양도 금지를 했으면 나랑 계약한 임차인 너만 여기서 살아야지. 네가 임의로 이거를 양도해가지고 그 임차권을 양도해가지고 내가 얼굴도 모르는 엉뚱한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싫다 이거죠. 임차인 너만 내 집에서 그 임차인으로 살다가 기간 될 때까지 너만 살아라 이거죠. 다만 이제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은 분리해서 판례는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반환 채권은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다. 임차권이 금지돼 있어도 뭐 그거 묻는 거였습니다. 사실 뭐 법리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다 객관식용 판례 느낌인데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는 1번 주장은 틀렸고요. 네. 임차권 양도는 금지했어도 임차 보증금 반환 이 채권은 보증금 채권은 이거는 양도할 수 있다. 2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병에게 이렇게 2억 원의 대여금 중 1억 5천만 원을 이미 상환하였으므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온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을하고 병이 을이 이제 병한테 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한 거는 을이 병에게 뭔가 이제 빌린 돈이 있으니까 갚을 돈이 있으니까 채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양수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두 사람과의 관계고 갑 입장에서는 을한테 주든 병한테 주든 일단은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고 건물까지 인도해서 돌려줬으면은 당연히 임차 보증금을 돌려줘야겠죠 임대인은. 근데 임대인이 이거를 왜 을이 병에게 돈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그런 거를 왜 신경을 쓰는지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죠. 네. 뭐 둘이 갚았든지 둘이 치고받고 싸웠든지 어쨌든지 간에 갑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을이냐 병이냐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어쨌든 간에 2억 원을 임대차 보증금을 받았으면은 보증금 2억을 받았으면 2억 다 돌려줘야죠. 뭐 차임 연체가 있어가지고 공제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면 당연히 보증금 2억을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뭐 을이 병한테 뭐 2억 원을 뭐 어떻게 이미 상환을 하고 이거 상식선으로도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이건 판례도 있죠. 채권 양도인과 채권 양수인 사이의 관계는 너하고는 상관없다. 왜 네가 왜 그 뭐 돈을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뭐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판례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그렇죠?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 임대인은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 돌려줘야죠. 끝났으면은. 네. 판례가 있긴 한데 판례 아니어도 이거는 너무 그냥 상식적인 내용인데 좀
이번 변호사 문제는 사실 좀 제 마음에는 썩 안 들어요. 뭔가 문제수는 되게 많은데 거창하게 1문에 1부터 시작해가지고 6까지 있고 또 2문 해가지고 막 쫙 있는데 이제 아니, 어차피 법원 행시 법무사도 뭐 이제 크게 1문, 2문으로 나눠가지고 그 밑에 이제 1-1, 1-2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건데 뭐 같은 구조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좀 변호사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좀 괜히 기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논점이 뭔가 이렇게 법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묻는 그런 판례들을 쓰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되게 단편적인 그냥 임차권과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분리돼서 양도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2번 같은 거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갑이 이걸 왜 신경 써요? 우리 병한테 돈을 갚았든지 말았든지 둘이 뭔 사연이든지 간에 갑은 끝났으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해야죠. 2억 원을. 다만 그거를 나는 네 얼굴을 몰라. 뭐 니네들이 뭐 채권 양도 임차 보증금을 양도했다고 하는데 난 모르겠고 나는 내가 임차한 사람은 을이야. 그러니까 을더러 오라고 그래. 난 을한테 2억 원 받았고 나는 을한테 2억 원 돌려줄게. 내가 너한테 2억 원 돌려줬다가 만약에 나중에 을이 와가지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만약에 해서 오면은 문제 생기면 어떡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점을 낸다면 모를까. 이런 거는 조금 로스쿨 변호사 뽑는 변호사들이 보는 시험인데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거 문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뭐 양손 청구에 대해 보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에 1번 주장 옳지 않고요. 2번 주장도 옳지 않죠. 각각 다 판례가 있고 네, 판례 논리 그냥 간단하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일 을에게 1억 원의 이자 없이 변제기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지금 임대차 보증금을 줬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채권이 있고 갑은 대여금 채권이 있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상계는 좀 나오겠네요. 갑은 미 대여금의 변제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대요. 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한 거죠. 네. 대여금과 이자와 지연 손해는 다 계산해 받아 따로따로. 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갑이 을에게 자동채권으로 해서 을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대등하게 상계하겠답니다. 민법의 꽃 중에 하나죠. 민법은 워낙 중요 논점이 너무 많아서 꽃이라고 하나를 이렇게 골라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중에 하나 정도에는 속한다. 상계가 취지의 이메일을 을에게 발송하였고 을은 같은 날 그 이메일을 확인하였답니다. 한편 을은 정에게 위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이를 갑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했답니다. 이제 정이 양수금 청구를 하겠죠. 을은 갑에게 건물 다 인도했습니다. 이제 다 세팅이 됐으니까 이제 정은 양수금 청구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2억 원을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이제 상계를 주장하겠죠. 상계 임대차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상계가 되냐 안 되냐 이거죠. 그래서 갑이 이제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거고 을이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 채권을 양수받은 정이 그러니까 압류는 아닌데 이건 채권 양도 사안인데 압류 채권자 채권 양수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 거죠. 다 같은 구조입니다. 다 결론은 다 똑같은 얘기를 그냥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압류로도 가보고 채권 양도로도 해보고 압류 전부로 또 갔다가 압류 추심으로도 갔다가 다 같은 결국은 채권 양도 채무인수 다 그 법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이건 그러면 항상 나오는 상계 판례 있죠. 제3채무자가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 당시 상계 적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 채권, 수동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하여야 된다. 네. 2차 공부하면서 거의 진짜 한 몇십 번은 쓰게 되는 판례죠. 완전히 머릿속에 그냥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외워야 됩니다. 이런 판례들은. 네. 그렇게 해서 할 것인데 지금 여기서 특수 논점은 지금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를 안 했죠.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했어요. 근데 이 이후에는 지연순회금이 발생할 뿐 변제기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자 없이 변제기 이날로 정해서 대여했답니다. 그렇게 또 변제기는 지나갔죠. 지금 2023년에 지금 이걸 논하고 있으니까 이미 지금 2년 전에 그 자동채권의